뭐가 올 수 있다는 점 이거를 꼭 참고합시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7번 보겠습니다. 7번. 제가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17까지만 할게요. 잘생겨 보였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 아니고 원래는 잘생겼는데 원래 잘생겼는데 그 지난번에 제가 우리 반 수업할 때나 딴 반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그 저기 뭐야 그 덱 관련된 얘기 한 번 했었나요? 오마중 내신 대비할 때 예전에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정규 수업 때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저기 뭐야 그 저 대학교 1학년 때 영문법 시험 봤던 얘기 덱 관련된 이야기. 네네네네 그거요. 네네네. 정규 수업 때는 안 했었나? 된 얘기 나와갖고 갑자기 생각나서. 해주시면 안 돼요? 그 제가 저기 뭐야 이번 주부터 이제 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번 주부터 뭘 하고 있냐면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그 강사 세미나를 좀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우리 학원 선생님들 이제 원장님 제외한 다른 학원 선생님들을 요 강의실에 다 모아놓고요. 제가 이제 아니 우리 학원 선생님들 우리 학원 선생님들 여기다 다 모아놓고 이제 제가 강연 같은 걸 해요. 이번 주부터 하고 있어요. 수요일마다. 수요일 이제 저녁 시간에. 그래서 이제 뭐 별거 없어요. 뭐 강연이라고 해봤자 그냥 뭐 별거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는 그냥 이제 약간 재미로서 얘기를 한 건데 선생님들이 계속 이제 또 이게 누가 영어 강사 아니랄까 봐 빨리 구문분석해 막 이러면서 옆에서 막 이랬던 일이 있는데요. 네, 한번 뭔지 잠깐 말을 해줄게요. 근데 솔직히 답은 기억 안 납니다. 그게 이제 뭐냐 어떤 얘기냐면요.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그 교양 수업 중에 이제 영문법 수업이 있었어요. 영문법. 근데 이제 그 영문법 그 교수가 좀 도라이였어. 왜냐면 그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그 교수 타이틀을 찍은 게 대슬 연구에서 교수 타이틀을 받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맨날 문법 시간에 댐만 설명하는 거야. 댐만. 오늘 뭐 예를 들어 현재 완료 배워. 근데 수업 끝날 때는 대수로 끝나요. 오늘 투부정사 배워. 근데 끝날 땐 대수로 끝나. 언제나 좀 그런 그 교수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별의 별 얘기도 다 불렀죠. 뭐 대성애자, 뭐 대세 미친놈. 죄송해요 그래서 아무튼 막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칭호로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을 이제 처음 보는데 이제 중간고사 날에 대학교 와서 처음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지 막 아예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대학교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잖아. 나도 당연히 몰랐고. 그러니까 막 긴장된다. 막 애들이랑 과 애들이랑 막 이렇게 하는데 야 우리 첫 시험 잘 보자. 파이팅 막 이러면서 들어갔어요. 첫 시험이 영문법 시험이었거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대학교에서는요. 그 교수가 들어와서 이렇게 시험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대학원 조교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지 이렇게 나눠줍니다. 조교가. 근데 앞에서 이제 조교가 자 이제 떠들지 말고 자 이제 시험지 나눠드릴게요 하면서 이렇게 시험지를 막 줘.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맨 뒷자리에 앉아있어요. 예쁜 조교였구나. 그 조교는 아니에요. 영문법이니까 이제 그 영어과 그쪽이었고 그 조교는 아니에요. 생물이었고. 화학이요. 화학. 아무튼간 이제 제가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데 애들이 이제 시험지 이렇게 받고 넘기잖아. 이제 봤을 거 아니에요. 첫 페이지를. 근데 이제 그 보통 이게 학교마다 그리고 또 이제 과목마다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한 페이지에 한 문제예요. 대학교 시험. 그렇게 해서 한 5문제 정도 나와요. 그리고 올 서술형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문제가 영어로 나와요. 참고로 말하면. 근데 이제 영문법 시험은 영어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한 페이지에 한 문제도 아니었고요. 어쨌든. 근데 1번 문제를 애들이 딱 봤을 거 아니야. 이게 첫 페이지에 있으니까. 근데 애들이 막 앞에서 막 약간 욕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어이씨 뭐야 이거 막 이런 소리가 들려. 시험지를 넘길 때마다. 뭐 약간 좀 그래. 그래갖고 어이씨 뭐야 왜 어떻게 나왔는데 뒤에서 궁금하니까 이러고 있었죠. 뒤로 이렇게 넘겨서 이제 받았어요. 받아서 1번 문제를 보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씨 뭐야 이거. 나도 이 반응이 자동으로 나왔는데 그 1번 문제가 이거였거든요. 한거 저거 문장이. 저거 문장이야? 이게 1번 문제였어요. 집에 이게 1번 문제였어. 그래서 문장이야?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1번 문제가 뭐였냐?
이 각각의 대세 쓰임새가 무엇인지 하나씩 얘기하고 이걸 정확하게 구문 분석해서 해석해라. 이게 1번 문제였어요. 내가 이게 1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너무 충격받아. 네.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내가 그 강사 세미나 할 때 이걸 보여줬다 했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때 세미나의 주제는 이게 아니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다 같이 야 저거 다 뭐야? 이러면서 쌤 저거 다 뭐예요? 하면서 잠깐만 일단 저게 지시대명사고 이거 일단 지시부사네. 저거 동격 대신가? 막 선생님들이 막 토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때. 그래갖고 나보고 부원장님 이거 다 뭐예요? 막 이러는데 나도 몰라요.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쓴 거의 목적은 뭐냐면 이제 대시라는 녀석의 쓰임새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를 이제 좀 강조하려고 이렇게 이제 시험을 낸 거겠죠. 지금 마침 배우는 파트가 이제 명사절 접속사 대시잖아요. 약간 진짜 근데 뭔가 그 광기예요. 네, 진짜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앞에 4개가 좀 핵이야. 뒤에 2개는. 이거는 문제가 없죠. 이거는 명확하죠. 둘 다 지시부사니까. 센텐스 앞에는 저 별도 그. 그러니까 이게 좀. 가 문제야. 이게 좀 원래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답은 기억이 안 나요. 저도요. 문장만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 대시라는 게 쓰실 필요는 없어요. 대시라는 게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써보자면요. 일단 지시 대명사 있고 지시 형용사, 지시 부사 여기까지 이제 지시사들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관계 대명사 그리고 관계 부사의 대도 있거든요. 참고로. 그리고 이제 접속사로 넘어가면 접속사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제 명사절 접속사 있고요 동격 접속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사절 접속사가 있는데 이 부사절 접속사에도 또 목적을 나타내는 게 있고 결과를 나타내는 게 있고 또 원인을 나타내는 게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나는 대로 쓴 거거든 그냥 벌써 몇 개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벌써 10개예요. 벌써. 네. 그러니까 쓰임새가 이렇게 무지하게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이 대시라는 녀석 자체가.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 맨날 안 빼고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녀석이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대시 딱 3대장이 있어요. 3대장. 대부분 웬만하면 이 3개로 시험이 대부분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가 지금 우리가 랭크 17번에서 배울 명사절 접속사 대시고요. 두 번째가 관계 대명사 대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동격의 대시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이 3개로 시험 내요. 웬만하면 대부분은 이걸로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제가 막 여러 가지 썼던 뭐 지시대명사니 뭐 부사절 접속사 뭐니 이런 것들은요 시험에서 그렇게 잘 등장하는 녀석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요 3개인데 일단 그 중에 하나인 명사절 접속사 요거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좀 특징이 이제 몇 개가 있거든요. 제가 매번 어법 시간에 강조하는 게 뭡니까? 품사, 자리, 해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3가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제목에 써있다시피 명사절을 이끕니다. 대절이라는 거. 그럼 품사는 벌써 나왔네요. 그럼 명사절이니까 당연히 문장에서는 주목보 역할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다 써야겠죠. 품사 나왔으니까 자리 나왔고 남는 거 하나가 뭡니까? 이제 해석이죠. 해석. 자, 이 접속사 대신 해석하는 방식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써주세요. 책에 안 써 있으니까. 첫 번째, 뭐뭐라고. 뭐뭐라는 것. 뭐뭐라는 사실. 됐어요? 대신 요 3개 중에 하나로 해석이 됩니다. 뭐뭐라고, 뭐뭐라는 것, 뭐뭐라는 사실. 그렇죠? 이게 이제 대세 해석이에요. 대세 해석.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품사, 그 다음에 역할, 해석까지는 다 했죠. 자, 그럼 여기에서 특이사항들만 좀 따로 정리할게요. 영작할 때 주의해야 하는 특이사항들. 자, 여기다 따로 쓰겠습니다. 책이 없으니까 이것도 좀 쓸게요. 특이사항. 자, 특이사항 첫 번째, 대절은요 기본적으로 단수 취급합니다. 주어 자리에 나왔을 때 단수로 본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주어로 쓰일 때는요 일반적으로는 가주어, 진주어 형태를 선호합니다. 보통은요 가주어, 진주어. 대절 자체를 주어에 쓸 수도 있지만 뭐 문장이 길어지니까 보통은 가주어, 진주어 형태를 선호한다라는 거. 이거를 그냥 이렇게 기호로 표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어 자리에 쓰일 때요.
목적어 자리에 쓰일 때는요, 이 대시란 녀석이 일반적으로 생략도 가능합니다. 됐죠? 요 정도 특징이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대세에 대한 특징이 뭐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요 정도. 근데 이제 사실 동격에 대한 이야기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동격은 그 다음 랭크에 나와 있어요. 랭크 18번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일단 오늘 랭크 17번에서 할 거는 딱 요 세 가지만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이사항까지도 얘기했고 기본적인 것도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법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어법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가. 이 대시라는 녀석과 명사절적 속사 대과 가장 비슷한 속성을 가진 녀석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관계대명사 왓이에요. 관계대명사 왓. 왜냐면 관계대명사 왓도 명사절이고요. 관계대명사 왓도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해석도 거의 똑같고 품사도 똑같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what과 that을 구분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특이사항에서 하나만 추가할게요. 하나만 추가하자면 that이라는 녀석, 그러니까 여기서는 접속사 that 말하는 거예요. 굳이 쓰진 않을게요. that이라는 녀석은요 뒤에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옵니다. 완전한 문장. 근데 방금 말했다시피 what이라는 녀석과 비교돼서 많이 나온다 했죠. what이라는 녀석은요 아까 말했다시피 명칭이 관계대명사였어. 여러분 관계대명사 뒤에는 어떤 문장 오죠? 불완전한 문장 오죠. 그래서 what과 that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해석도 거의 똑같고 그 다음에 품사도 똑같아요. 당연히 쓰는 자리도 똑같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별해야 된다? 뒤에 완전한 형태가 오냐 불완전한 형태가 오느냐, 됐죠? 이걸로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기출 대표 문항의 1, 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1, 2번 문제. 1번 같은 경우로 보면은 여기에 what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이 what 하고 나왔어요. 그럼 뒤를 봤을 때 smartphones are one 나왔고요. one of the 최상급의 복수 명사가 나와서 이렇게 수식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가 어떻습니까? 주어, 동사, 보어 여기까지 완전하고요. 전치사의 명사까지 완전한 문장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뒷부분이 완전하니까 what이 아니라 that이라는 형태로 써줘야 되는 거죠. 심지어 이때 that은 say라는 동사에 대한 목적어 절의 역할이기 때문에 that이 생략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됐나요? 이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는 You might discover라고 나왔어요. 자, 여기 봐봐요. 주어 동사 나왔습니다. discover는 잘 아시다시피 발견하다라는 뜻인데 뭐뭐를 발견하다니까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전치사의 명사가 나왔죠. 아직 목적어가 안 나왔어요. 그럼 이제 여기가 목적어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근데 whom이란 녀석이 나왔네요. 자, 이게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지만 뭐 의문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의문사라고 쳐볼게요. 그럼 의문사의 주어 동사 요 순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지난번에 간접 의문문 할 때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 의문 대명사 있고 의문 형용사 있고 의문 부사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who, whom, which, what 이런 애들은 의문 대명사였어. 자, 그러면 얘 자체가 이 whom이라는 놈 자체가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해야 돼요. 왜냐면 명사니까. 근데 뒤에 주어는 이미 나와 있죠. 그렇죠? 뒤에 보시면 could benefit from 하고 나왔는데 아하, 이 benefit이라는 것 자체는요 자타동사가 둘 다 되거든요. 이 문제가 자동사 타동사가 둘 다 돼요. 뒤에 목적어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팁을 하나 주자면요 benefit하고 뒤에 from이 바로 나오면 보통은 자동사의 의미로 쓰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뭐로부터 혜택을 받다 이렇게 됩니다. 혜택 받는 거예요, 얘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는 목적어가 아예 필요 없는 상황인 거죠. 얘 자체가 자동사로서 뭐뭐로부터 이익을 얻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애초에 목적어가 필요 없는 일형식의 완전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완전한 문장이니까 whom을 쓰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접속사 that이라는 형태로서 써준 거죠. 근데 사실 2번 문제는 적절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2번 문제처럼은 나오진 않고요. 1번 문제처럼은 나올 수 있어요. 아까 말했죠? 우리가 결국 구분해야 되는 건 what이냐 that이냐를 구분하는 거지 that이냐 whom이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문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틀린 거 한번 찾아봤고 영작 부분이 사실은 조금 더 중요하니까 영작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테스트 2번 테스트 2번을 볼까? 3번을 볼까? 잠깐만요. 테스트 2번이 더 쉬우니까요. 테스트 2번 할게요. 어려운 건 니네가 해야지. 그러네. 어려운 건 니네가 해야지.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한 유명한 경제학자는 성장하는 경제가 사회적 진보를 일으킨다는 기대는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뭔가 이 그림 좀 재미가 없지만 그냥 해볼게요. 자, 한 유명한 경제학자는 말한다. 동사 나왔어. 자, 그 다음은 잘 봐야 되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모른다고. 다고 이거 보여요? 다고? 아까 전에 대를 어떻게 스코라 했죠? 뭐뭐라고. 뭐뭐라는 것, 뭐뭐라는 사실 이거였어요. 뭐뭐라고 보이죠? 뭐뭐라고. 이게 뭐예요? 이게 대시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덩어리가 전체가 목적어가 됩니다. 자, 근데 목적어가 지금 무지하게 길게 나와 있죠. 절의 형태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좀 주어 동사나 이런 거를 잘 찾아봐야 되는데 성장하는 경제가 사회적 진보를 일으킨다는 기대예요. 그럼 여기서 기대가 대절의 주어입니다. 대절의 주어. 그럼 대절의 동사가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 자, 뭐뭐일지도 모른다니까 우리가 메이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일단은 여기 나와 있었네요. 소리. 메이 not true가 있었네. 어쨌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사실이다는 사실인 true라는 보어가 되는 거고 아닐지도 모른다. 여기까지가 뭡니까? 여기까지가 동사죠. 대절의 동사. 자, 그럼 지금 빠져있는 부분이 뭡니까? 요 덩어리예요. 요 덩어리. 아이고, 요 덩어리. 네, 이게 이제 기대를 수식하는 거죠. 됐어요? 근데 이것도 또 봐봐요. 이것도 또 보시면 성장하는 경제가 여기도 은근히가 붙었으니까 또 주어예요. 일으킨다. 사회적 진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나왔는데 지금 기대라는 녀석을 수식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기대는 수식이 아니고요. 이때 드러나는 게 바로 동격이라는 개념이에요. 동격. 이제 동격은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생략했는데 맨 18번에 나왔어. 근데 왜 여기에서 예문에 나온지 모르겠네. 아무튼간 동격이라는 개념 잠깐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쓰려면요 이해를 해야 되니까. 동격이 뭐예요? 건드는 것. 좀 더 구체적인 답이 같은 품격? 그거는 같은 격? 급이 같은 거? 아직 정확한 답이 안 나왔어요. 정확한 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나왔어요. 앞뒤에 푸잖아. 그거는 병렬 구조. 동격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내가 숙제를 얼마나 내렸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잡지 않게 내주셨던 거 같아. 딱 진도 나간 부분까지 했었나? 아니야 진도 딱 전. 그랬군요. 가지고 네. 그냥 잠깐 봐봤어요. 네, 어쨌든 다시 7장이었습니다. 동격이 뭘까요? 동격. 서진아, 동격이 뭐예요? 의미가 같은 거. 소윤아, 동격이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지금 똑같이 알고 계신 게 뭔가가 똑같다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똑같냐고. 똑같은 거에 칭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뭐가 똑같냐고. 뭐가 똑같다며. 동격이란 게 똑같다며. 뭐가 똑같냐고. fun사. 그건 병렬 구조라니. 해석? 아니에요. 뭘까요? 자, 동격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여러분. 명사와 명사가 똑같다를 동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니, 명사와 명사가 같은 거예요. A와 A. 야, 품사라고 하면은 형용사와 형용사가 같은 것도 동격이냐? 그렇게 따지면 아니죠. 명사 둘이 똑같은 걸 동격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명사 둘이 똑같은 거.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런 거. My friend 명사, Jane 명사 둘이 똑같죠. 이런 게 동격이에요. 됐어. 심지어 얘랑도 동격이죠. 여기는 내 친구야. 여기와 내 친구가 동일 인물이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동격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이형식 구조 있죠. 이형식 구조에서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형식에서. 근데 보어는 명사 보어도 있고 형용사 보어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각각 명칭을 뭐라 하냐면 형용사 보어는 서술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요. 명사 보어는 동격을 나타낸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 얘랑 똑같은 놈이거든요. 명사 둘이서. 그래서 그러니까 동격이라는 개념은 다시 한번 뭐가? 명사 둘이 똑같다라는 게 일단 동격의 개념인데 자 그러면 이 동격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표현하는 방식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걸 다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표현법이라고 제가 써볼게요. 표현 방식. 이렇게 되면 랭크 18번은 할 필요가 없겠네요. 랭크 18번 내용이 있는 사실상. 자, 표현 방식 첫 번째가 뭐냐면요. 명사를 쓰고 방금 전에 제가 한 것처럼 콤마 찍고 명사를 쓰는 겁니다. 콤마 찍고 This is my friend Jane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땠습니까? 단어와 단어를 그냥 콤마 찍고 끝이죠. 그렇죠? 단어와 단어로 한 겁니다. 자, 단어와 단어를 했으니까 단어와 구 버전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명사를 쓰고요. 오브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오브 명사. 그럼 역시나 동격을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구 버전으로 할 수 있는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뭐냐면 투동사 원형을 쓰는 겁니다. 투부정사. 그러니까 이 투부정사가 얘를 수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둘이 같은 걸 뜻한다. 동격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대절을 활용하는 겁니다. 대절.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제가 표시한 이 모든 것들이 앞에 나와 있는 명사와 똑같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공통된 특징을 하나 알려줄게요. 공통된 특징. 이 1, 2, 3, 4 지금 제가 이 동격을 표현하는 방식을 네 가지를 써드렸는데 이 네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 앞에 나와 있는 명사들 있죠. 얘네들. 이 명사들은요. 다 대부분 추상적인 명사로 나와요. 추상명사. 그 추상명사가 뭘까? 이런 애, 기대, 이런 애. 됐어요? 추상명사로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대시잖아요. 동격 접속사 대는요. 대시잖아. 동격 접속사. 동격 접속사 대는 뒤에 언제나 완전한 문장입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오늘 배운 대시랑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얘가 뭐뭐를 뭐뭐 한다는 기대 이렇게 됐죠. 여기 한다는 여기 니은자 받침과 뭐뭐 한다는 보이죠. 요 부분이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동격의 해석이에요. 뭐뭐 한다는. 그래서 뭐뭐 한다는이 동격이야. 뭐뭐 한다는. 알겠니? 그리고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이 덩어리가 앞에 나와 있는 기대라는 말과 동격이구나. 이렇게 또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대시 두 개 나와 있네요. 여기서의 대는 아까도 말했지만 생략해도 됩니다. 자, 주어부터 써야 되는데 주어가 누구예요? 기대입니다. 그래서 the expectation부터 가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썼어. 원래 주어 썼으니까 뒤에 동사를 써야 되는데 주어를 설명해주는 동격이 나왔으니까 동격절을 먼저 써야겠죠. 그럼 여기서 또 that을 써야 됩니다. 됐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대로 쓰면 되겠죠? 자, 주어는요. 성장하는 경제니까 growing 그 다음에 economy 쓰면 되겠네. 성장하는 경제. 그 다음에 일으키다. 이거는 동사를 좀 봐야 돼요. 종류가 많아서요. result in으로 나와 있네요. 여기서. 그러면은 results in 썼습니다. 자, 유발한대요. 자, 뭐를 유발한답니까? 사회적인 진보를 유발한답니다. 그럼 사회적 진보니까 social progress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social 몇분 내려갔어. social progress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해서 대절을 다 쓴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뭐냐면 대절에 주어 나왔는데 이 동격절이 얘와 똑같은 거고 expectation에 대한 동사가 여기 나온 거죠. true 여기 보어 나온 거. 됐어요? 이렇게 생겨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떠냐면은 평범하게 대절이 나왔는데 근데 심지어 또 that을 활용해서 앞에 있는 놈과 동격절을 만들어줬죠. 그래서 굉장히 문장이 길어진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1번 정도 받고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니까 제가 일단 진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간이 15분 가량 남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또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채점도 사실은 못했어요. 그래서 채점할 시간도 필요하고 하니까 우선 숙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오늘이 2월 4일이죠. 아유 또 내일 주말이구나. 오늘도 주말. 아니 오늘은 일하는 날은 주말 아니에요. 아유 내일 또 어딜 가야 되나. 그 매주 주말마다 약간 그 미션이에요 미션. 아들 데리고 오지. 아 예 일단은 이번 주는 뮤지컬 보러 가기로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무슨 아니 애들이 그 뭐래? 그 뭐지? 아들내미가 자주 보는 것 중에 호기심 딱지인가 뭐 그게 있어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아니 지민이가 또 동생이 있으니까 알 수 있겠구나. EBS에서 하는 요가? 거. EBS에서 하는 몰라. 아 EBS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간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걸 뮤지컬을 한대요. 내일 일요일 날에 저기 여기 그 아람누리인가 어딘가에서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예약을 해놨더라고 와이프가. 그래서 그거 보러 가고. 그다음 아닙니다. 자 아직 녹화 되고 있는 거 같아요. 힘들어 보이시는데. 아니 이제 주말마다 가니까 주말에 집에 있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어디 있으시는? 태풍이 좀 불어야 집에 있을 텐데. 아 그렇죠. 태풍 정도 불면은 집에 있겠죠. 근데 보통 주말에 태풍이 안 불더라고요. 태풍이가 폭설 정도 불어야 자 51쪽까지 하면 되겠다. 40에서 51까지. 딱 적당한 것 같다. 네. 여기 다 풀고 이제 아시다시피 구문문서 문제 부분에 영어만 있으면 영어, 한글만 있으면 한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거 촬영 좀 끌게요.